서울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 사이 대형 은행의 유리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78세의 김우진 회장은 평범한 회색 점퍼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수십 년간 일해온 흔적이 역력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김우진은 한때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거물급 기업가였어요. 10여 년 전 그는 자신이 일궈낸 대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화려한 생활보다 검소한 삶을 선택했죠. 값비싼 명품 대신 편안한 옷을, 고급 레스토랑 대신 소박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가 은행을 찾은 이유는 단순했어요. 몇 개의 계좌를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김우진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은행 로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VIP 고객 전용 편말이 달린 창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VIP 창구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이름표에는 정유진 과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유진 과장은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가 김우진이 다가오자 시선을 들었어요. 그리고 노인의 검소한 차림새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VIP 고객 전용 창구입니다. 일반 창구는 저쪽입니다. 정유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무례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김우진의 낡은 점퍼와 오래된 서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우진은 그런 그녀의 태도를 놓치지 않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계좌 관리를 요청하려는데 내 통장이 VIP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나? 정유진 과장은 이 노인의 고집에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빨리 처리하고 보내버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우진은 천천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어 건넸습니다. 정유진 과장은 신분증을 받아 정보를 확인한 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유진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계좌 정보를 조회했어요. 그러나 조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빨간색 경고창이 떴어요. 최상위 VIP 고객 확인됨. 은행장에게 즉시 보고하십시오. 정유진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이 소박한 차림의 노인은 은행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VIP 고객이었어요. 예치 금액만 수천억에 달했습니다. 김우진 회장님이십니까? 정유진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이제야 이 노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재계를 주름잡았던 대기업 창업주 김우진 회장이었어요. 그녀는 학창시절 경영학 교과서에서 그의 이름을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정유진 과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기를 들어 내선 번호를 눌렀어요. 은행장님, 지금 VIP 창구에 김우진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은행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그는 김우진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님, 어쩐 일로 저희 은행에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요.
은행장 박민수의 태도는 정유진 과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공손함이 가득했어요. 김우진은 은행장을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계좌 관리를 하려고 왔네. 특별한 일은 아니야. 박민수 은행장은 곧바로 정유진 과장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정유진 과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은행장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혹시 저희 직원이 불편함을 드린 건 아닙니까? 김우진은 잠시 정유진 과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네. 다만 VIP 창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아쉬웠을 뿐이지. 이 말에 정유진 과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은행장 박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우진은 손을 들어 은행장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태도. 이 은행에 내 돈을 맡겨도 괜찮을까? 은행장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우진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그의 자산 규모는 이 지점 전체 예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불찰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박민수는 필사적으로 사과했지만 김우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채고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내가 이 은행의 첫 계좌를 개설했을 때를 기억하나? 김우진의 질문에 박민수는 당황했어요. 그는 그 당시 은행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는 40년 전이었지. 그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초라한 차림이었어. 하지만 그때 이 은행의 직원은 내게 정중하게 대했어. 그래서 내가 성공한 후에도 계속 이 은행을 이용했던 거야. 김우진의 말에 은행장과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이 은행의 역사와 함께해온 고객이라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그 전통을 이어가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우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은행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내 전 재산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어.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은행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정유진 과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은행장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우진의 자산이 이 지점에서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은행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될 테니까요. 그는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김우진에게 애원했어요. 회장님, 특별 우대 금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김우진은 은행장의 간절한 부탁에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은행 안의 모든 고객과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대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도 오래 못 간다. 김우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력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정유진 과장은 이제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 고객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은행 전체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정 과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은행장의 간절한 요청에 김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사색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네. 김우진의 말에 은행장은 희미한 희망을 보았어요. 하지만 김우진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걸세. 오늘 당장 모든 절차를 밟겠네. 은행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우진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은행장 박민수는 마지막 시도로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은 천천히 은행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였네. 당신네 은행이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 그때 정유진 과장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객님의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한 제 태도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유진 과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김우진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어요. 젊은이, 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야. 앞으로 모든 고객을 어떻게 대할 건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김우진의 말에 정유진 과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 일을 통해 그녀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은행장 박민수는 여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김우진의 자산이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경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우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듯 했어요. 인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출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은행 안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업무를 이어갔어요. 김우진은 차분히 서류를 작성하며 때때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유진 과장은 김우진의 옆에서 서류 작성을 도왔어요.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진심이 담긴 모습으로 김우진을 모셨죠. 회장님, 이 부분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우진은 천천히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은행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 젊은 남성이 급히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고 김우진과 어딘가 닮은 모습이었죠. 아버지, 모든 시선이 그 젊은 남성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김우진의 아들, 김태준 회장이었어요. 현재 김우진이 물려준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빠른 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모든 자산을 인출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김우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오늘 좋은 교훈을 배웠다네. 외모나 차림새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보는 법을 말이야. 김태준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행장에게 시선을 돌렸죠. 은행장님,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듣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사람을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로 판단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은행장 박민수는 더욱 긴장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제 김우진뿐만 아니라 현직 대기업 회장까지 이 상황에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김태주는 아버지 옆에 서서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가르쳐 주신 가치관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김우진은 아들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그는 자신이 전한 가치관을 아들이 잘 이어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결정은 존중하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김태준의 말에 김우진은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김태준은 천천히 은행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행장님, 우리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을 교훈 삼아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모든 고객은 VIP다라는 주제로 말이죠. 은행장 박민수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보였어요. 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주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요. 김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 그리고 정유진 과장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네. 하지만 기억해두게. 진정한 VIP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김우진의 말에 은행 안에서 자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행장 박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정유진 과장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우진은 인출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정유진 과장에게 건넸어요. 젊은이, 이걸 잘 간직해두게. 그리고 기억하게.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유진 과장은 두 손으로 공손히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우진과 김태준이 은행을 나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은행의 직원 교육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고객은 VIP라는 표어가 은행 곳곳에 붙었고 정유진 과장은 그 프로그램의 선두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김우진의 가르침은 그 은행을 넘어 금융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소중한 교훈으로 말이죠.